네,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고 가장 큰 영향 주는 종목이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듣는 정보, 우리가 듣는 기사로는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너무 좋아진다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주가 수준은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이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금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좋다 뭐 반도체 쇼티지 현상 난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 특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반도체가 좋다 했던 게 작년 여름쯤부터 21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던 거고, 네. 그거를 선반영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망했던 그 업황 턴어라운드를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작년과 같은 그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년도에 대한 그림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은 올해의 그 업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수요라는 거를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최근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수요를 전망을 해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쉽지 않다는 의미보다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이슈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런 코로나 그 확산이 이제 되게 심화되면서 네. 생산 차질이랑 그런 수요에도 좀 일부 영향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전방 산업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을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시장의 그 수요 불확실성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그 대외 변수들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의 그 시장을 전망하는 게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이제 생겼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모리에서 15%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PC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PC 시장이 첫 번째는 그 작년에 코로나 특수로 잘 팔리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PC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었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메모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거 관련된 수요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네. 더더욱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나타났던 그 PC 시장의 그 이례적인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금까지 좀 저조했던 그 서버 수요가 이제 하반기부터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네. 거지만, 그거 외에 스마트폰과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이 시장을 전망하는 것에 이제 여러 다른 변수들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접근할 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5만 원에서 9만 8천 원까지 네. 갔고, 이제 금년에 또 여기서 10만 원 넘어서려면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가 좋은 실적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일각에서는 11조 원 이야기도 나와요. 예. 방금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네. 올 하반기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잡으려면 어떻던 상황이 되는 게 좋다,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기 실적, 그러니까 2분기도 보면은 지금 원래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형성됐던 컨센서스가 10조 초반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11조는 확실히 넘어가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익을 견인하는 게 그 반도체 사업부가 견인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부도 예상보다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 어닝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두 번째 근거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예상보다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상향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3분기까지도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그 모멘텀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은 기존에 봤던 것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의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 2분기나 3분기에 작용할 만한 이슈는 아닌 거고, 4분기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진짜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영향을 사이클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잘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더 좋은 긍정적 실적 나올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위원님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이렇게 완성체 반도체가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저 회사들이 투자하겠네.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근래는 오히려 대장주는 가만히 있는데 소부장이 가끔씩 먼저 움직여요. 이 사이클이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조금 달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봐도 이제 뭐 개인의 되게 이례적인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업황이 좋아지는 거를 인지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빨라졌던 그런 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되게 이례적인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제 좀 그런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실제로 그 올해 좋아지는 업황을 더 빨리 이제 반영을 해버렸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게 더 이제 대형주에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캐펙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캐펙스가 더 중요한 네. 그 변수일 텐데 실제로 그 작년 말이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상속세 이슈 때문에 이제 배당 재원을 이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그렇죠.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캐펙스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면서 네.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반도체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를 하면은 작년 하반기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런 기대치는 다 온전히 반영이 되는 와중에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은 그 기대가 살아나기 힘든 그런 구조였다라는 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나마 올해 2월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 회사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게 이제 감지가 됐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개별적으로 아. 이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반도체에서 완성체가 먼저 움직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예. 반영이 돼버렸고, 그 당시 소부장제가 아직 주가 반영이 덜 된 것이 금년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분명히 업황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메모리에서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메모리. 또 비메모리 하면 또 TSMC를 넣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많이 쫓아왔지만 아직까지도 TSMC의 그 시장 점유율을 전혀 삼성전자가 그 빼먹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그랬죠. 같습니다. 예. 반도체 비전 2030이 201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TSMC의 캐펙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한 30조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10조 초중반을 비메모리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숫자만 놓고 봐도 점유율을 가져온다는 개념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발판을 다져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건데 네. 이게 EUV라는 선단 공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뭐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제 좀 5나노 쪽의 수율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벌써 거의 1년째 돼가고 있는 그런 수율 이슈가 아직까지 이제 좀 개선될 만한 그런 요인이 아직은 좀 묘연해 보인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나노까지는 EUV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큰 이슈가 없었지만 5나노부터 이제 그런 수율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TSMC하고의 그런 격차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캐펙스 금액으로만 봐도 이제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율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조금 더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뭐 10년의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초기에 그런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율 이슈가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기울기는 좀 낮아질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그 산업 환경이라는 게 지금 EUV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는 그 TSMC 말고도 세컨 티어 파운드리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세컨 티어 업체들이 EUV를 전혀 못 하다 보니까 예. 세컨 티어랑은 실제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 하면서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TSMC를 따라갈 만한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런 히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이재훈 연구위원께서는 그 주가뿐 아니라 업황이라든가 실적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이고 하반기입니다. 네. 금년 하반기에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중소형주 중 뭐 일컬어서 뭐 소부장이라고 말하는 그 반도체 부품 관련주에서는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집어서 말씀 주시죠. 일단은 대형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네. 기존에 이제 유안타증권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제시했던 뷰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선호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 5나노미터 그 수율 이슈 때문에 이제 좀 네.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수율 이슈인데 이게 개선이 될 경우에는 그 외국인 수급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더 선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이게 지금 그렇게 봤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게 개선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더 이제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만한 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셨죠.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이쪽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네. 2월에서 4월까지 이 업체들의 실적이 상향되면서 주가도 이제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의 그 캐펙스가 추가로 더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장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캐펙스 규모가 많이 상향이 됐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 때 일부 반영이 됐지만 추가로 더 상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지 나노미터 디램하고 128단 3낸드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비중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장비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비도 좋지만 이제 뭐 그런 뭐 소모성 부품 회사들도 네.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이재윤 연구위원께서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파시겠습니까? 더 홀딩하시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홀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플러스 알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중소형주에 이제 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한타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 종목은 원익 QNC라는 회사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그 DBI텍이라는 회사도 예. 충분히 지금 주가 상황에서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요. 네. 예. 삼성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원익 QNC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해 주신 분은 유한타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